자, 그러면 한 총리가 이제 다시 복귀했고 대통령 직대가 됐고 지금 탄핵 발의가 곧 된다는 최상목은 다시 이제 기재부 장관 부총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간에 한 총리가 없는 동안에 최상목에 의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들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본인은 40역을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기왕 이렇게 될 거 최상목이 한 총리처럼 정계선 조안창을 처음부터 임명하지 않고 탄핵됐더라면 한 총리처럼 다시 탄핵이 기각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최상목의 행동은 더 괘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명하지 않았다는 한 총리가 잘못이 있다라고 4명이 판단했지만 결국 탄핵당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2명을 임명하지 않고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죠. 그래서 최상목이가 2명 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탄핵되고 다시 교육부총리에게 넘어갔을 거고 부총리가 안 하더라도 또 탄핵되고 가더라도 나중에 줄줄이 다 돌아올 뻔했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판단해 본다면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그 다음도 거부하고 그렇게 갔더라면 지금쯤 이재명이가 다 덮어쓰고 한마디로 보수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패착 최상목이란 자가 뒤늦게 40여기를 임명해서 탄핵이 발의됐다라고 최상목이도 봐주자 이게 아니라 굉장히 결정적일 때 잘못 판단을 했고 한 총리도 최상목이가 그렇게 임명을 안 하기를 바랬고 윤통도 그렇게 바랬을 건데 최상목이가 한 행동이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최상목은 그야말로 영원히 기억해야 될 배신자다.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한 총리가 이제 돌아와서 업무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한 총리가 지금 이 업무에서 굉장히 챙겨야 될 거는요. 첫 번째는 경찰의 행동입니다. 경찰이요. 지금 최상목이가 있는 동안에 굉장히 편파적으로 좌파에 우호적으로 대하고 또 윤통의 탄핵 반대를 하는 외국 시민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했고 윤통 선고일 날도 거의 겸해방불케 하는 가포 비상령을 때려서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 총리가 탄핵되지 않고 있었더라면 윤통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경찰력을 동원하는데 한 총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무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나 대통령 직대로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한 총리가 경고를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게감이 없고 행보가 수상했던 최상목이 하게 됨으로써 여태까지 온 겁니다. 자, 전농이라는요, 친북 좌파 농민단체는 지금 남태령에까지 다시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농이 윤통의 탄핵 선고가 지연된다고 서울 진격을 하겠다고 전봉준 투쟁단 해가지고 서울 재진격해서 3월 25일부터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지금 포스터들을 배포하고 있어요. 자, 경찰이 지금 트랙터를 가지고 서울로 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서울 진입 불허를 하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면요. 전국의 3군데에서 서울로 진격을 한다고 와서 남태령 고개에서 트랙터와 경찰 트럭이 이렇게 1박 2일로 대치하다가 그때 다 불법 집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대가만을 한남동에 가도록 허용해서 결국은 당시에 이 좌파 시위대가 남태령부터 한남동까지 불법 시위를 했는데요. 경찰이 이걸 다 봐줬습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그때 트랙터 진격 시위에 대해서 처벌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총리가 없는 동안에 경찰이 이렇게 지금 윤통을 탄핵시키려는 친북 좌파 세력에게 편파적으로 법을 유리하게 적용시켰고
또 보수 외국 시민들에게는 서부지법에서 보듯이 매우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25일, 그러니까 내일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통해서 상경투쟁을 벌이겠다. 이들은 지난 12월 21일 이렇게 상경 시위를 1차로 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경찰의 지지를 뚫은 남태령 대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에도 이 트랙터 행진으로 뚫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총리가요, 지금 복귀하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안 사법기구들의 기강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최근에 벌어졌던 공수처, 경찰, 검찰, 그리고 판사들, 헌재 이런 데서 굉장히 원사이드한 지금 탄핵몰이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불법이 판을 쳤지요. 적어도 판사나 헌재는 한 총리가 뭘 할 수 없더라도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서는 어떤 행태로든지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된다. 기강을 잡아야 된다. 공안 사법기구에 대해서 분명한 기강을 잡아야 되고, 또 지금 국무회의를 통해서 현재 장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윤통 밑에서 장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의 안 좋은 진술을 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 총리도 다시 탄핵이 기각되어서 복귀했다면 이참에 대통령 직대로서 강력한 통치력을 보여야 한 총리에 대한 평가가 빛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 또 필요한 전화통화, 그리고 또 통상 문제에 대한 대처도 중요할 거고, 안보적으로요. 또 내치로 봐서는 국가기강이 최근에 완전히 친북 좌파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공안사법기구가 그야말로 저들 멋대로 판을 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한 총리가 똑바로 기강을 잡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윤통 탄핵이 선고될 때까지 공안사법기구가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되고, 전농 민노총 등에 예상되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찰력이 똑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총리가 이제 더 이상 꺼릴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같은 사유로 한 총리를 다시 탄핵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냈던 탄핵 사유가 한 총리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는 대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도의 사유를 잡아야 재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도 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한 총리는 자신의 지금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엄정하고 강력하게 지금 기강을 세워야 된다. 다시 탄핵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총리 탄핵 기간에 있었던 최상목의 행위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요, 한 총리가 탄핵 기각이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한 총리의 부재 중에 최상목에 의해서 발생했던 헌법재판관 2명이 무효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투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총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막중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 총리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서 그걸로서 또 다른 국민들의 한 총리에 대한 인식을 변모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총리는 매우 강력하고 엄정하게 국가기강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